오늘은 허리 질환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허리는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진료율이 높아요. 정형외과 진료에 최근에는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척추 진료가 많습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 척추, 특히 허리가 아파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연세병원 최일원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척추 파트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것도 많고 이래저래 요즘에 정보가 참 많이 범람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영상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말씀드려 갈 텐데요. 오늘은 일단 첫 시간이니까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 그 허리 질환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허리는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진료율이 높아요. 물론 당연히 내과 진료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당연히 정형외과 진료가 제일 많고 정형외과 진료에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척추 진료가 많습니다. 척추보다 많은 질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릎이고요. 어찌됐든 척추가 이렇게 질환이 많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들도 나오고 연구들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이 허리를 쓰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평생에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 척추, 특히 허리가 아파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은 이 허리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걷는 동물입니다. 걷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사족보행 동물들하고 움직임이 달라요. 일어서서 걷기 때문에 이 모든 충격이 이렇게 수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뇌 발달을 하면서 진화된 그런 종이기 때문에 머리 보호가 항상 최우선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구조물들이 머리로 가는 충격을 최소화시키게 이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척추 자체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목에서부터 등하고 허리까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휘어 있는 이유는 그런 스프링 작용을 위해서 그래요. 땅을 디디면서 오는 충격을 머리 쪽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런 S자 구조로 스프링이 되어 있는데 이 스프링이 오래 쓰면 결국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이제 허리의 기본적인 겁니다. 허리라는 구조물은 우리 몸의 가운데 있지만 이노마가 구부렸다 폈다 하고 옆으로 비틀어지고 이러면서 몸의 하중을 감당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받는 하중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무게의 5배에서 6배 정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80kg가 넘으니까 그러면 한 5배 하면 400kg 정도의 무게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충격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이 수명이 늘어나기 전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은 때는 평균 수명이 45세, 50세 이럴 때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측만증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망가지기 전에 이미 수명이 다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지금 85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 몸이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충격을 많이 받는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허리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측만증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척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감자탕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자탕이 기본적으로 돼지의 척추입니다.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몸을 보면 척추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앞에 뼈가 이런 원통형 모양의 이 가운데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가만히 뼈끼리 부딪히면 이게 당연히 충격을 일으키는데, 무릎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연골과 그 관절낭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지만, 척추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무릎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런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게 안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움직여지면서 결국 문제가 되는데, 이런 앞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막으로 쌓여져 있고, 안에 젤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탱탱볼 같이 이런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구조물로 돼 있고요. 그렇게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통만 이렇게 씌워놓으면 얘가 당연히 옆으로도 흘러지고 앞으로도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물들을 받치기 위해서 뒤에 후방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뒤쪽의 관절이 위하고 아래를 연결해주는 관절과, 그 다음에 이런 돌기들의 강한 인대 결합으로 인해서 뒤쪽에서 이 전체적인 안정성을 획득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몸이 그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사지로 보내기 위해서 모든 신경이 통과를 하게 되는 그 관이 이 척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뇌입니다. 뇌여가지고 이 뇌는 굉장히 강력한 그 구조물 안에 보호받고 있죠. 두개골이라고 하는. 그 다음으로 이것만큼 굉장히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심장이라든지 폐,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강력한 구조물인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내보내는 통로가 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척추에서 뼈가 둘러싸서 안에 터널을 만들어서 이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터널, 그 관을 보고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신경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요거를 통과해서 양쪽으로 그 팔과 다리로 가는 신경을 각각 내보내는 구조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물들이 스프링 역할을 하느라고 충격도 흡수해야 되지, 몸이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게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 젊었을 때는 뭐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기게 됩니다. 관련된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환자들하고 많이 보는 질병들이, 첫 번째가 이제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 그 다음에 뭐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이제 측만증, 후만증 뭐 이런 것들, 골절 같은 이런 외상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런 식으로 허리에는 여러 가지 질병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시기도 하고 제일 많이 듣는 질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이고 하나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사실 근데 저한테 항상 이게 디스크가 문제가 있냐 아니면 협착증이 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외래에 오는 저를 찾아오는 가장 흔한 허리 통증은 허리 자체가 아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갑자기 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일어서지 못하겠고, 그런데 그 이유가 허리가 아픈 거. 이게 만약에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고 뭐 갑자기 허리만 아프고 뭐 이러면은 사실 이거는 확률적으로는 이런 구조물 자체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것들보다는 일시적으로 생긴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어긋난 거, 그러면서 주변에 염증이 파급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흔하기는 제일 흔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생기면은 일단
일단은 약 먹고 조금 쉬어보는 게 당연히 원칙이긴 하죠. 이게 사실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밤에 새벽에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은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허리 아파서 응급실 가면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응급의료 체계에서는 이런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아직까지 허리 아파서 돌아가신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사와는 관련이 없어서 일단 등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면은 진료 순위가 뒤로 쭉 밀립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가 생기는 증상은 허리 통증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리가 저리다든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 대소변 같은 데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중한 질병이라 우선순위가 높은데, 단순히 허리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구박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허리 아파서 오시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약 드리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 정도만 하고 며칠 한 2, 3일 정도 쉬어보시고 다시 뵙는데, 그래도 아프면 이제 그때서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허리가 불편하실 때 허리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엉치가 아플 수 있거든요. 엉치라는 부위는 이제 엉덩이의 바로 위쪽을 얘기합니다. 엉덩이의 위쪽, 그러니까 이쪽이 아플 때 저한테 이제 고관절이 아픈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고관절 통증은 앞쪽으로 와요. 사타구니가 아픕니다. 엉치 쪽, 엉덩이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은 대부분 허리에서 내려오는 거고, 특히나 이것보다 더 나쁜 게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생기면은 이거는 정말 꼭 진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냥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이런 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골절일 수 있어.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보통 허리만 아프다는 일단은 조금 안정시켜주고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진료를 볼 때 무서운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리가 저린다. 이거는 검사를 좀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될 수 있다. 근데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거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짜 수술까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내가 대변 소변 보는 게 불편하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이 정도가 되면 요건 오늘 밤에라도 수술방을 열어야 될 수 있겠다. 응급수술이다. 이런 느낌이 가지고 진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다리 쪽으로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다리가 저려서 병원을 왔는데 왜 자꾸 선생님을 보게 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허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이 신경이 딱 여기 부위 통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이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 예를 들어서 허리는 대부분 다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는 허리에서 생겼는데 증상은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특히 허벅지 뒤에서 종아리 쪽으로 저리고 땡기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이거는 꼭 허리 증상을 꼭 의심을 해보고 허리를 진료를 봐야 됩니다.